빠른 속도로 풀어보겠습니다. 뇌물자가 하는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보세요. 뇌물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인간의 수요나 욕망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행위 같은 것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물론 대가를 뭐예요?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는 성행위 대가가 자사익이 될 수 있지만 대가를 안 줘. 그러니까 성추문 검사 사건 아시죠? 그냥 피해자, 절도 피해자랑 성행위를 했다니까 그냥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요. 대표적인 성행위 같은 거. 경제적 가치가 딱히 없는 것이. 그 다음에 2번. 주인공은 지금 뭐예요?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입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로 선정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향응을 제공받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그 상식은 뭐냐면 외국 산업 연수생에 대한 외국인인 때 인자가 있으면 더 좋은데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업체 선정은 누구의 직무냐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합장이 직무랍니다. 그래서 직무관련성 부정, 수뢰죄 부정.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등록은 안 됐네요. 수뢰자가 등록은 안 했다고 수뢰자 공무원 명의로. 그러나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있었다. 그러면 과연 뇌물을 취득한 것이냐? 취득 인정입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고. 근데 주의하실 거 뭐냐면 권리행사 방해죄에서는 자기 소유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 등록 온부에 행위자 명의로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자기 소유 부정, 권리행사 방해죄 부정. 그건 헷갈리면 안 돼요. 권리행사 방해죄에서는 등록 명의자로 등록 안 돼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므로 권리행사 방해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 못 쫓겠어? 권리행사 방해죄 부정. 그 다음에 4번 133조 2항의 증례물 전달죄. 이때 그러니까 증례물 전달죄는 보세요. 제가 갑입니다. 공무원 의뢰인에 전달하고 싶은 뇌물을 공유하고 싶은데 선이 안 닿아. 그래서 친한 사람을 수배받던 A랑 친해. 공무원 의리랑 A돌이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증례물 전달죄. 근데 A돌이가 이걸 받고요 전달하지 않았어. 그런다 하더라도 뭐는 성립한다? 증례물 전달죄는 성립합니다. 오케이? 전달 여부는 묻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전달했다 하더라도 뇌물 공유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달 여부와 상관없다. 답은 몇 번이죠? 2번. 위증과 무고. 위증죄 허위, 무고죄 허위. 여러분, 무고죄의 허위는 일반적인 형법의 허위예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 뭐예요? 무고죄의 허위,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허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입니다. 그런데 주관적 허위는 위증죄만 그래. 즉 위증죄 허위는 뭐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물론 위증죄랑 같은 계열도 그래요. 증인이 거짓말하면 허위 증언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위증죄. 허위, 감정, 통역, 번역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나왔어요? 위증죄는 위증죄 법률상 선서는 형사, 민사 등에서 가능하나 주의하시겠죠? 제가 형사사건에서 증인만 위증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증인도 위증죄가 됩니다. 다 돼요. 단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신문 절차로 진행되는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변론 절차로 진행되는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2번은 맞네요, 지금. 무고죄 행위 대상은 형사처분 내지 징계처분과 관련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한정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과 무관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니까 무고가 안 됩니다. 어디다? 농협조합장한테 허위사실 신고하더라도. 그 다음에 3번 위증죄의 진술 내용은 요증사실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좋다. 여기 맞네요. 근데 뭐라 나왔어요? 참 1번만 틀렸구나. 다 맞네. 무고죄 진술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요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그것이 허위라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조문 우리가 외웠죠. 법률에 의해 선사한 증인이 허위사실 진술한 때 위증죄, 목적 안 들어 있습니다. 위증죄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요. 위증죄는 거동범위입니다. 진정신문범위입니다. 적고 있어요. 추상적 위헌범위입니다. 또 조금 더 한다면 표현범위예요.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을 표현해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딱 아닌 게 있어. 목적범은 아니에요. 조문에 목적이 없잖아. 무고죄는 이미 어쩌 우리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래서 목적범입니다. 조금 더 다른 점을 더한다면 위증죄는 자수자백의 특례가 있습니다. 같은 점이네요. 무고죄도 뭐예요? 자수자백의 특례가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둘 다 미수처벌하지 않는 것 동일합니다. 둘 다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3번 배임죄. 네, 지금 78례 문제인데 배임죄 미수범 뭐한다? 처벌합니다. 횡령이나 배임 둘 다 미수처벌합니다. 둘 다 위헌범이지만 그 다음에 타인의 사물을 취하는 자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임무이행을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배임의 고의로 임무에 위배하는 일을 개시한 때 즉 배임행위를 개시하면 임무위배를 투자하는 배임이죠. 배임행위를 개시한 뭐다? 신의착수 인정.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면 기수. 물론 이 손해를 간 때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판례에 분석을 하죠.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물론 이거 잔상 실험에서 이익을 손해가 된다 그러지만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뭣도 년도 맞는 말이다. 지금 이게 2017년도 판례 부분이거든요. 판례에서 제가 중요 부분을 따서 출제한 것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귿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즉 회사를 채무자로 만드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위험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손해를 간 것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다. 미수범이 된다. 맞는 질문이다. 오케이, 알아두세요. 17년 7월 달에 나오면서 이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임행위, 임무이배행이 있었다. 적고 있어요. 근데 뭔 없다.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 무효가 되고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야. 물론 외적인 것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뭐 회사의 손해를 간 때 해당되지 않으니까 미수가 된다는 거. 오케이? 알아주시고. 니을. 이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소범을 발행했다. 유통되면 기수, 유통되지 않으면 미수. 제18회는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폐기된 판례 적어놨네 혹시? 미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음은요, 폐기된 판례가 미음이네요. 보면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약속음이 밑에서 네 번째 문장. 여기를 위쪽 거 사되어 있다. 두 줄 위쪽. 대표이사가 첫째 줄 보면 대표이사가 대표권 남용하여 회사 명의 약속을 발행하였다면, 그 다음 여기 약속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뭐가 된다? 이 실발생 위험이 출현했다 보면 상당하다.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폐기된 판례인데 이 판례랑 이 판례를 구별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틀립니다. 옛날에는 뭐가 됐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명의 약속을 발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배임죄는 기수다 이 말이에요. 일단 적어보면 대표이사가 뭐였어요?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인데 지금 바뀐 판례가 뭐라고요? 제3자에게 유통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유통되었다면 배임죄 뭐 기수 탈퇴강도 했죠. 안 되면 뭐 배임죄 미수야. 그런데 기존의 판례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을 발행을 했다면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뭐예요? 배임죄 기수란 말이지. 여기는 이 말이에요. 유통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이 숨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문장에 뭐가 숨은 거라고요? 유통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말하면 발행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은 발행만으로도, 또 달리 말하면 뭐라고? 유통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만으로도, 발행만으로도 기수다 이 말이야. 근데 변경된 판례는 뭐? 실제로 유통이 돼야 된다고. 아니, 폐기된 판례는 뭐라고요? 약속을 발행하였다면 유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 기수다 이 말인데 말은 비슷비슷하잖아. 안 비슷해요? 약속이 발행됐다면 유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 기수다 이 말인데 뭔 말로다가 숨었다고? 발행만으로도 유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만으로도 기수다 이 말이야. 이 발행만으로도 넣는 게 쉬워.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야. 실제로 뭐가 돼야 된다? 유통이 돼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기존 판례는 아니 사람들이 많이 질문해. 뭐가 다른 말이냐고. 옛날에는 발행했다. 근데 유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수다 이 말인데 뭔 말로도가 숨었다고. 유통이 아니라 발행만으로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폐기된 판례입니다. 나머지 좀 익히셔요. 4번 뭐 이건 껌이지. 기억. 너무나 많이 났으니까 통과. 이건 검사 주장이다. 사람의 시기로 부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피고인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한 사람을 살해했다. 입양의 의사로가 뭐다? 입양으로 전환 됩니다. 언제나 입양조차 무효인 경우에는 입양의 요건을 구별하지 못했다 이 말이 주어져. 그러니까 친생자 신고는 무효다. 허위 신고니까. 그러나 입양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 양부부를 살해한 꼴이 되는 거예요. 존속살인 인정. 그죠? 그 다음에 존속살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다. 얘기는 맞는데 배우자였던 직계 존속은 안 됩니다. 현재의 살아있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에요. 아시겠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현재의 살아있는 법률상의 직계 존속. 여기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기의 뭐예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숨었댔죠. 자기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인데 이 배우자의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당연히 법률상의 배우자인데 살아있는, 제가 뭐랬어요? 살아있는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살아있는 이 말이 지금 현재까지 넣으면 더 좋겠다. 살아있는 현재의 법률상의 배우자라고. 이 자기하고 관계에서. 전 남편이나 전처는 안 된다니까요. 오케이? 살아있는 현재의 법률상의 배우자. 자기하고 관계에서. 근데 뭐라고? 이 배우자가 전 남편의 뭐야? 직계 존속은 안 된다니까. 네, 예비죄 단순히 나오면 제가 부족이 또는 부정한 단어가 나오겠습니다. 단순히 범행 의사 또는 계획만은 부족하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 살인은 실현에 시적 기여할 수 있는 외부적인 행위를 필요한다. 좋습니다. 범행 계획만은 부족하다. 외부적인, 줄여서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개수를 여러분 세보시고 5번 절도 및 강도 의제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가 해설하는 게 다 맞습니다. 오케이? 5번 절도 및 강도 의제에 대해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나무를 심었다. 감나무입니다. 대나무도 있지만 감나무를 심은 갑이 그 나무에 열린 과일, 감을 따간 경우 감절, 감나무나 뭐였어요? 절도. 오케이? 이런 감나무 같은 수목은 경작자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소유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점유, 토지 소유자의 소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m 전진했네요. 절도죄의 기수 시기는 모든 절도죄가 취득시인데 10m 간 경우에는 취득이 안 됩니다. 즉 피해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걸로 보지 않아요. 10m 갔다 그러면 미수, 200m 갔다가 나오면 기수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 사무실로 인도되어 보안 사무실에서 이 보안 요원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입니다. 잘 봐요? 이게 바로 절도가 세 가지 목적 중 하나 목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체포 면탈이죠. 절도가 적으로탈을 한 거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 인멸하는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중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과 이것이 붙어 있어야 되죠. 이게 과연 절도기회가 되는가? 다 절도기회 인정해서 딱 하나만 부정하고 버스 정장에서 잡혀간 사건. 생각나시죠? 근데 이 사건은 절도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동동 갑돌인데 대형마트에서 물건 훔치다가 잡혔다니까 잡혀가지고 보안요원 한테 마트 가면 보안요원들 있잖아요. 목 있고 그래서 보안요원 사무실에 끌려갑니다. 근데 아직 제가 절도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안 했다 그러니까 좀 확인 작업이야. 그래서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절도기에 인정이니까 중강도가 됩니다. 근데 상해가 일어났으니까 뭐로 넘어가요? 중강도, 상해. 중강도 치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는 다 고의로 봐버려요. 중강도, 상해. 준자는 띄어도 됩니다. 절도기에 인정.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아무튼 보안요원 사무실에서 폭행한 사건 또는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단계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뭐라고요?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말은 절도범으로 지금 체포가 되지는 않았던 상태예요. 그래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한 사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은 힘이 센 강도 또는 순찰차 안에서 뭐 경찰관 살해한 사건 이건 그냥 원래 출발부터 이런 강도입니다. 강도가 강도 현장도 아니고 그 다음 어디도 아니에요? 응?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즉 체포 현장도 아니고 강도 현장도 아니고 체포 현장도 아니고 체포가 돼가지고 순찰차 안에 구겨 넣었는데 수갑도 못 채웠잖아요. 그때 경찰관을 살해했다고. 그것도 여러분 결합범의 공식
수가 뭐예요? 제1범죄의 기회, 제2범죄를 행해야 돼. 강도살인죄 같은 결합범이 되기 위해서는 강도 기회 살인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강도 기회인가? 인정 부정? 인정.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제가 강도죄 플러스 살인죄보다는 즉 경합범보다는 강도살인죄가 훨씬 더 형이 더 중요해요. 유기징역이 안 나와. 사형 무기야. 또 강도 기회 인정한 게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하나 같이 알아주세요. 심리적 저항 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도 기회 인정, 강도 상해죄 인정입니다. 심리적 저항 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 어떤 판례에서 이 표현이 나오냐면 갑돌이가 택시 강도입니다. 시간은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 7시에 택시 강도가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짓거리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태우고 다니는데 9시에 탈출하려고 하니까 그때 찔러버렸다고. 상해 입혔는데 이게 과연 강도 상해가 되는가? 강도이랑 지금 상해이랑은 시간적인 갭이 있잖아요. 우리 판례가 심리적 저항 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단계니까 여전히 강도 갭 인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 네, 이것만 해봐도 것도 없으니까 좋아요. 다음 6번 다음 몇 번이죠? 4번이 틀렸네요. 6번 과실범 과실에 의한 간접정은 가능하다. 좀 어렵다. 간접정은 다 제가 무슨 범위랬어요? 응? 고의범이야. 간접정은 다 무슨 범위라고요? 고의범. 그래서 부정하는 것이 다수이라고 좀 알았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피이용자가 과실범이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어느 이유에 처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이용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를 간접적 그러잖아. 그러니까 피이용자는 도구는 과실범이도 좋아. 그러나 간접적 무슨 범위해야 된다? 고의범이어야 돼. 다설도 아니고 통설이라고 하죠. 당연한 말입니다. 간접적은 고의범이다. 즉 고의한 간접적만 나온다. 알아두시고 당연한 말입니다. 좀 어려워요. 과실범은 침해범이 대부분이나 위헌범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 먼저 할까요? 고의범에는 침해범도 있고 위헌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살인죄라든지 강제추행죄 같은 것 침해범이야.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가 돼야 돼. 판례가. 그런데 협박죄는 고의범이면서 뭐예요? 위헌범이죠. 근데 과실범은 대부분은 다 뭐예요? 침해범이야. 그런데 위헌범이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실화죄. 실화죄도 6가지가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실화, 공용 건조물 실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실화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근데 밑에 3개는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자기 소유 일반 물건은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역시 공고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만 위헌범이에요. 아무튼 실화죄. 과실, 치사라든지 치사죄 이런 것들은 침해범이에요.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가 돼야 돼. 주의하셔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밖에 안 돼.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야. 왜 이렇게 세니? 똑같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제가 했죠. 놀이터에서 친구랑 같이 장난치다가 미끄럼틀에서 밀었는데 죽어버렸다는 과실치사야. 운전하는 사람 죽이면 뭐예요? 업무상이에요. 오케이? 운전할 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결과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예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요?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책임이 가중된다. 이것도 썰이 엄청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실효원칙을 적용 안 해주지만 외적으로 적용해줍니다. 언제? 대표적인 게 아자형 삼거리 교차로 사건처럼 스스로 교통규칙 위반했죠. 과속을 했습니다. 과속을 했는데 이 과속과 결과 사이에는 사고가 결과죠. 뭐가 없다? 우리 팔 인간계 있다 없다? 아니 아자형 삼거리 교차로 사건 여기서 뭐예요? 과속을 해서 가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뭐 신호 위반해가지고 와가지고 벌쩍 사고가 나서 제가 식물인간 됐다 말했잖아요. 일단 오늘 주인공 승용차 운전자 이 과속과 사고 사이는 뭐가 없다? 인과관계 없다 그래. 원인이 안 됐다 그래. 두 번째 그러면 이 갑은 의뢰 신호 위반에 대비할 주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위반까지 대비할 주의무가 없다. 그리고 종합은 뭐예요?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자 하더라도 그 위반이 결과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경우라면 여전히 실력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했는데 그래서 언제나 아니라 언제나 때문에 틀렸어. 아니 맞네 그러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배제된다 그러면 틀리지만 맞습니다. 오케이? 아자형 삼거리 교차로 사건 하나 써두세요.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과 다른 것은 뭐예요? 너무 많이 했죠? 강도 상해 후에도 감금이 계속된 사건. 강도 상해 플러스 감금의 실경. 그 다음에 불리한 골프 예측 강요 사건. 강요죄 인정. 불리한 골프 예측 강요 사건. 그 다음에 증권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또는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도 두 가지 버전 다 연습하시랬죠? 다른 보호 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면 미성년자 약주죄 된다. 그 다음에 해약 고지 내용이 뭐예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될 것인가? 상대방과 제3자가 뭐가 있다면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다. 협박죄 인정. 대표적으로 인정한 판례 채권 추심회사 지사장 사건. 부정한 대표적인 판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당사 폭파 협박 사건. 해약고지 상대방이 경찰관과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과는 밀접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8번 여기 보시면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 의사는 타인 소유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벌하는 의사다. 그러니까 그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법 영득의사 그러면 뭐 절도나 강도에서 불법 영득의사예요. 거기서는 불법 영사가 뭔가요? 응? 기존의 저음이자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자기가 소유자처럼 경제적인법에 의하여 이를 이용 처분하는 의사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절도죄에서. 횡령죄에서는요. 보세요. 제가 그런 말 했죠. 제가 A회사 대표 갑이야. 회사 돈을 지금 공장 부지로 구입했습니다. 횡령 안 돼. 횡령 행위는 한 것이지, 의무적으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 회사 소유 재물을 소비한 것이니까. 그러나 나는 누구 이익을 위해서 했어? 타인 회사 이익을 소비했으니까 불법 영득의사 없는 것이랍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다행죄를 인정한 것은 타인, 그 소유자 이익이 아니라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소비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게 누구의 이익?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소비한 것을 말한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 소유자 이익을 위해서 처벌하면 당연히
불법 명사가 부정되고 행령도 아니 된다. 오케이? 키워드 아까는 자기네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니은은 뭐?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 회장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면 재미없죠? 78년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각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띄고 있는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 관리되는 특별 수선 충당금을 아파트 일단 동그라미 특별수선 충당금,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 키워드가 특별수선 충당금도 뭐예요? 횡령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계속. 아파트 구조진단, 건축비 및 시공사인 그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경우가 선임료를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네, 보세요. 지금 아파트랑 시공회사랑 붙었어. 시공 잘못했다고. 부실 건축, 응? 했다고. 붙었는데 오늘 주인공 회장님이 아파트 주민들의, 아파트 또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주, 얘한테 맡겨놓은 뭐를? 특별 수선 충당금을, 지금 소송이 서로 붙었잖아요? 이 돈을 뭐, 변호사 경비로 뭐라고요? 쓴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소비한 건 맞아. 그러나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아파트 주민들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한 것이니까 뭐가 안 된다? 불법 명사가 부정된다. 그럼 뭐가 부정된다? 횡령죄가 부정된다. 같은 결 하나 말해 보세요. 네? 그죠? 이사만 해도 훌륭한 것이에요. 내가 이사 대표 갑인데 사실 내가 긴데 여러분 심어서 우리 이사 제가 대표 갑이랬죠. 이사 을돌이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생겼다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회사 돈을 소송 비용으로 댔다니까요. 그런다 하더라도 을파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한 것이니까 불법명사 부정. 그거 빼놓고 뭐 했어요? 자신의 소송 또는 자기의 소송 또는 개인적인 소송으로 회사 돈을 쓴다든지 조합장이 조합 돈을 쓰는 것은 다 횡령이었죠. 같은 경우에. 틀렸네요. 그 다음 닐은요 판공비입니다. 뭐라고요? 판공비는요 원래 다른 돈은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입증을 못해. 출처를 못 밝히면 불법 영드사를 추정하여 단정할 수 있습니다. 추단. 근데 판공비는 용도가 너무나 다양해. 아니 우리가 뭐 장들 판공비 나온다고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판공비를 사용한 임직원이 단지부터 보겠습니다. 판공비 사용 후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법명사로 이를 횡령하였다 추단해서는 아니 된다. 다른 돈이 아니라 무슨 돈이라면 판공비라면. 판공비는 너무나 다양하니까. 오케이? 답이 그러면 몇 번이 틀렸지요? 네? 지금만 틀렸어요? 네. 기회 두시고. 그죠? 좋습니다. 도박죄. 사기 도박은 우연성이 없다. 도박이 될 수 없고 사기죄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사기 도박꾼은 사기죄. 이때 참가한 자, 도박 의사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사기 피해자에 불과하지 도박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는 도박죄 안 됩니다. 또 이런 놈. 그 다음에 이거 처음에 가끔 잘 나옵니다. 내기 골프 사건에서 나온 판례죠. 당사자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 능력은 경기력을 말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 따옴표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때 우연성은 조금 있어도 좋습니다. 우연성은 뭘 상징해요? 이 도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우연성이 있어야 돼요. 도박의 개념이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연성이 있어야 된다. 도박자가 승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필리핀, 뭐 라스베이거스 이런 데서 도박을 하면 우리나라 내국이 처벌합니다. 그러나 강원랜드에서 하면 뭐가 돼요? 법령위한 행위, 정당행위가 된댔죠. 폐광지역 개발 지원과 특별법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요? 법령위한 행위, 정당행위. 그래서 맞아요? 틀리죠? 외국에서 했는데 이 도박도 뭐한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것처럼 이것을 좋았던 것을 보았는데 핵도움 소리입니다. 도박의 습벽. 습벽은 부진정신범 상습을 상징합니다. 부진정신범의 공식,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처벌,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처벌입니다. 처벌. 근데 성립으로 나왔는데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자는 언제나 여기서 지금 있는 자만 나왔잖아.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 있는 자는 혼자서 뭐 하더라도 범죄를 범하더라도 상습범이 성립하고 상습범을 처벌해. 남한테 가담해도 마찬가지야. 아들은 지네 아버지를 혼자서 죽여도 존속살해가 성립하고 존속살해죄 처벌합니다. 남한테 가담해도 존속살해 성립하고 존속살해 처벌돼. 가담을 받아도 존속살해가 성립하고 존속살해 처벌한다. 있는 자입니다. 당연히 뭐가 돼요? 도박 방조가 아니라 상습 도박 방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자가 상습 도박 방조를 범하고 또 도박까지 했다면 뭐가 된다? 포괄하여 상습 도박죄만 성립한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범인 은닉, 친범증, 친족 간의 특례가 있네요. 타인을 교사하여 범인 자기를 은닉하게 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교사 됩니다. 타인을 끌어들이면. 여러분 타인을 교사한 거랑 도움을 요청하는 이랑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벌금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가 반드시 진범이 아니어도 범인 은닉죄 또는 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수사활동을 이미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로 기수야. 나중에 무죄로 공소가 나중에 잡혔는데 그 범인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한번 기수는 영원한 기수입니다. 꼭 진범이 아니어도 좋다.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자에도 좋다.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범인 자처. 범인 아닌 자가 범인을 자처하면 뭐가 된다? 범인 도피죄. 은닉죄와 상관없습니다. 제가 세 단어 외우랬습니다. 허위자백, 범인 자처, 피의자 가장.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가 된다? 범인, 유기한 공직방 이런 건 안 되지만 범인 도피죄는 된다고. 그 다음에 범인 도피죄라든지 또는 증거인멸죄는 친족 간의 특례가 있는데 누구? 친동? 신동 말고 제가 친동 그랬잖아요. 친족, 동거, 가족. 범인하고 친족간이라든지 범인하고 뭐라고요? 동거, 가족간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조각 무죄. 근데 다 판례는요, 다 법률로만 돼요. 법률상의 친족이니까.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 있는 처가 처벌된다. 맞습니다. 몇 번 틀렸어요? 1번이 틀렸지. 11번 캘리포니아 리스 차량 사건. 캘리포니아, 여기서 실제로 LA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요. 우리나라 교포들이 또 거기서 미국인들이 리스를 차량을 타고 타다가 이걸 뭐예요? 팔아먹어버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그걸 내가 수입했다니까 뻔히 알면서 그건
횡령죄로 취득한 재물이에요. 권리가 뭐 있다? 브로커로부터 구입한 나는 작물 취득죄가 됩니다. 오케이? 이 말이 맞아 틀려요? 말을 봐야지. 범법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법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한다. OX 5입니다. 범법에 대해서는 즉 횡령한 미국에 있는 교포나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범법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범법의 행위가 우리가 봤을 때 자산죄로 평가가 돼야 돼. 그건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미 어려운 시험에서 다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책이 있나요? 플레이? 포인트? 몇 번이죠? 11번? 어디? 예, 제가 넣어놨네요. 중요한 말이 뭐다? 이 부분, 그러니까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뭘 기준한다?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걸 밑줄. 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중간에 있고 외워야 될 단어마다 범법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한다. 횡령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왜냐하면 작물범은 본범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 우리 형법상 본범들의 행위가 뭐가 돼야 돼? 횡령죄가 돼야 되거든. 자산죄가. 오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그러니까 문제만 달랑 풀면 안 돼.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니까. 승낙과 양의를 구별하는 개념에 의하면 이게 온라인 다수 판례입니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양자, 사, 절, 문 했어요? 양자, 사, 절, 문 이것도 기본 했니? 많이 했네. 양에 해당되는 것들 자유에 대한 죄 사생활의 뭐예요? 평온에 대한 죄 절도죄 손괴는 피해자 승낙으로 봐요. 재산죄 중에 산문서든 공문서든 문서 위조 중요합니다. 판례도 말하니까. 절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대표적인 게 비밀침해 주거침입이죠. 주거침입. 그래서 양자 사절문 양자를 사절하는 가계문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양자 사절문. 그래서 이게 무슨 죄라는 거? 응? 주거침입죄가 뭐예요?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인지 아시죠?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침해 주거침입이 있잖아. 형법은 살인, 낙태에 대해서 피해자 승낙이 있다도 처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오케이. 승낙살인, 동의낙태. 그 다음에 승낙이 제가 했죠. 무미피 생각나신가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한다. 2개월 했잖아요. 무미피. 효력이 없다가 무효란 말이지. 미성년자 의제감간 피 구음자 가능. 맞고 4번이 맞아 틀려요? 그죠? 뭘로 바꾸셔야 돼요? 최종적 승낙. 기출 문제입니다. 다른 직면에서 사실상 회의에서. 묵시적 승낙은 피해자 승낙 중에 하나예요. 명시적, 묵시적. 추형적 승낙은 피해자의 현적 승낙은 없지만 피해자 승낙이 당연히 확실히 분명히 기대되는 경우. 13번 아주 제일 많이 나온 것이죠. 뭐 했다?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만 받았다. 그러면 병역교 위반에 뭐 사이의 실행 착수 부정이다. 제출까지 돼야 돼. 그 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범죄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뭐예요? 예를 들어 제가 김치국 먼저 마셨다 그랬잖아요.
강도도 아직 안 했어. 그런데 계좌만 먼저 계산했다니까요. 그럼 뭐가 안 된다? 은닉이 나오려면 범죄 수익이 있어야 된다니까. 범죄 수익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은닉의 실행 착수 부정이다. 오케이. 계좌를 개설했다. 송금받을 계좌 개설했다. 여기서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만한 사건이에요. 아직 강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최신 판례인데 아직 실행 착수와 관련되는 판례들은 다 해야 되거든요. 특히 A급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 이게 필로폰 매매의 실행의 착수냐? 원칙이 중요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이제 기본을 외웠으면 외적인 것도 알아두세요. 언제 될 수는 있다? 당시에, 즉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필로폰을 소지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또는 입수가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에 근접 밀접한 상태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경우, 당시부터 아닌 경우는 딴 거야. 원칙적으로 뭐 아니 나 히로뽕도 없는데 히로뽕 사달라고 상금을 줬다니까 매매의 시작이냐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외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14번은 초뿌리 부자단에 물 나오면 뭐예요? 부자 나오면 우리 판례는 불능범이 아닌 살인죄의 미수다 이렇게만 말을 해. 그 사실 더 중요한데 이제 해석상 이걸 뭘로 본다? 불능범이 아닌 살인죄의 미수. 그러니까 불능미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냥 치사한 미달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려. 학자들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15번 어떻게 그 판례죠? 유행이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 또 매수한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시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선약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그러면 뭔가요? 중간선약이 없어야 되는데 중간선약이 없어도 중간선약 등기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제3자는 지금 수탁자입니다. 제3자가 뭐라고요? 수탁자. 근데 수탁자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면 좋은데 신탁자한테 뭐 해버렸어?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 전환합체 판례를 통해서 뭐다? 무죄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3명. 신탁자, 수탁자, 소유자 또는 매도인 이런 말이 나오면 소유자가 매도인이잖아요. 다 뭘 푼다? 무죄로 푼다. 16번 배임죄가 많네요. 배임 수재죄. 배임 수재죄는요 취득한 때는 이렇게 나와. 우리가 이미 외웠죠? 한번 외워봅시다. 배임 수재죄 오늘 같이 있습니다. 3세트. 누가? 타인의 사물을 절해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가 신설됐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 또는 잔사익을 취득한 때. 그래서 수뢰죄랑은 달리 유무나 약속만으로는 기소가 될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 취득해야 됩니다. 이때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만 돼. 조문을 분명히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헷갈리시면 안 돼. 우리가 수뢰죄에서는 뇌물 수수죄가 되기 위해서는 뭐만? 현직만 뇌물 수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 수수하면 뇌물 수수죄가 될 수 없잖아. 현직 때 약속하고 공무원 또는 중재일 때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했다면 아무리 약속 시점과 뭐가 수시점이 밀접 불가분에 붙어있다 하더라도 될 수 없다고 시험을 몇 번 나왔는데 퇴직 후 수수하면 뇌물 수수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사후 수뢰는 될 수 있겠지만 근데 배임수수죄는 사후 배임수수죄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사직 후 수수했다 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배임수액죄는 됩니다. 요거 사직구 수수 배임수액 인정. 사후수뢰죄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하기는 어려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후수뢰죄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뭐 사후 배임수죄 이런 건 없으니까 처벌해야 될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여기 뭐 제일 중요한 단어.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에 위배되어 용인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없으면 뭐예요? 아무리 본인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봐줄 수 없다니까 당연히 범죄가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아무튼 다 사회상에서 용인할 수 없으면 다 모든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그라미 구두의 증여계약. 구두의 증여계약을 하고요. 약속 안 지키고 딴 사람한테 공짜로 주기로 했는데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더라도 배임죄가 아니 된답니다. 구두 증여계약은 위반해도 뭐가 안 된다? 배임죄가 아니 된다. 여러분 필요적 공범에서 공식 둘 다 처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둘 다 같이 처벌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됐죠? 틀렸네. 부정한 청탁의 의미 신상, 즉 신의 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규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좋은 말이네요. 오케이? 맞나요? 해설 한번 봐보세요. 맞아요? 틀린 건 뭐예요? 기억? 아니, 지금 모르는 것은 기억. 그 다음에 뭐? 비역. 나머지는 다 틀리게 설명했나요? 좋아요. 17. 집행유예. 집행유예 요건 중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 전문 여러분 62조 1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셨어요? 네, 읽어보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스톱.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버전인데 500원에 벌금 없나요? 이게 2018년부터 1월 7일부터 뭐예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버전을 갖고 계신 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을 선고할 경우에 스톱. 그러니까 선고할 경우니까 뭐야? 선고형 기준입니다. 법정형이나 처단형 기준이 아니라 선고할 형이 1.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 2.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왜 안정리 500만 원 벌금을 카메라 감독 문제 적고 있어. 201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2018년 올해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특히 A급이야. 선고유예든 집행유예든 다 선고할 형, 즉 선고형 기준입니다. 또 아셔야 돼. 선고형 의미한다. 맞아. 아무튼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단 모든 벌금형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정했다는 것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볼까요? 3번 먼저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잘 나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6개월은 집행유예, 6개월은 실형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2번 2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제 사후적 경합범일 때는 2개의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수는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2개의 자유형 A제 징역 1년 B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둘 다 집행유예 떨어도 좋고 시험에는 3번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하나의 형이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안 된다. 지금 뭐가 포인트 잡으셔서 하나의 형 집행유예 안 된다 일부는. 근데 2개의 자유형에서는
일부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다.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에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뭐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돌이가 징역 6개월에 6월에 이것만 있으면 실형이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 기간 1년을 받았다 그럽시다. 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인데 무슨 죄로 지금? A죄로. 근데 B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금 범했다고. 그런데 B죄를 범한 시기는 언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런데 B죄의 재판 시기는 이 A죄의 집행유예가 경과한 뒤에 뭐 했다고? B죄를 지금 이때쯤에 재판을 해요. B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가? 집행유예 할 수 있는가 문제들인데 여러분 여기서의 결격사유가 지금 뭐 상실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B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해줄 수 있는가? 해줄 수 있다. 오케이? 갑돌이가 A죄로 지금 뭐 중이다? A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근데 이 기간 중에 뭘 범했다? 새로운 죄 B죄를 범했다. A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A죄의 집행유예 경과한 뭐예요? 형 선고의 효력이 죽어버리잖아. 그러죠? 그러면 원래 집행유예 결격사유 62조 1항 단사함을 읽어보세요. 단 다만 중부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크게. 중부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스톱.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65조 한번 읽어보세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 기간이 딱 경과되면 효력을 잃는다는 두 자는 뭐예요? 실효. 이 금고 이상 형의 전과가 없어져 버려요. 재판할 때 봤더니 뭐니?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을 받아. 이렇게 시작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자가 되어버린다. 이해가 되세요? 원리는 그래. 외워. 어떻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비죄를 이때 재판한다면 결격사유가 나가리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해줄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를 하더라도 집행유예 경과 후에 재판하면 집행유예 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이죠? 17번 뭐가 틀렸어요? 3번. 18번 옳은 것은 네. 여기는 뭐예요? 유가증권 보시면 유가증권은 뭐가 된다? 사법상의 권리만 됩니다. 뭐라고요? 사법상의 재산권만 돼요. 공법상의 권리 해설 읽어보세요. 사법적인 권리만 되지 공법상의 권한 등 공법적 권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공법상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 노인 우대증, 국가에서 개인에게 해주는 이런 것들은 공법상의 권리가 포함된 증서는 뭐가 아니다? 유가증권이 안 된다. 상품권, 사법적인 권리죠. 상품권,
재산권이 개인의 재산권이 거기에 들어있잖아. 그런 것만 된다고 말이 어려운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파트라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아주 잘 나오죠. 유가증권은 두 가지 속성이 필요합니다. 저 봐요. 화채 좀 이렇게 외웠죠? 재산권이 증서에 뭐가 있어야 돼? 화채돼 있을 거. 그 다음에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을 것, 점유하고 있을 것. 화채 점유. 근데 유통성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제가 식권 같은 거 얘기드렸잖아요. 상품권은 유통성이 있습니다. 식권 같은 고식당의 식권 누가 사주도 않는다. 유통성이 없다. 그래서 유가증권 두 가지가 있어. 유통성이 있는 것, 없는 것. 그래서 유통성은 유가증권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 오케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틀려버렸네. 유통성은 본질적 요소 하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꼴로 끝나면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됩니다. 식권 이런 거 복권 다. 그 다음에 증은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그거 했나요? 보면 우리가 유가증권 그랬잖아요. 약간의 필사이기를 좀 하면 블라블라 꼴로 끝나잖아. 유가증권입니다. 블라블라 꼴로 끝나면 그런데 블라블라 증, 짱, 서 그냥 순수하게 증장사하면 안 되는데 증장서 표차표 아무튼 표차표 문서가 아닌데 증장서는 원칙적으로 뭐가 아니다? 네?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이건 테크닉으로 해야 돼. 아니다. 여기에도 근데 짜증나게 유가증권인 게 있어요. 뭐였죠? 배우신 분들? 공양화대. 공양화대. 공채증서는 조문치야. 조문에 써져 있어. 유가증권, 공채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서로 끝나지만 증으로 끝났는데 화물 상환증. 이 대는 뭐냐면요. 일본국 대장 대신이 발행한 것으로 위조한 장고 확인증이랍니다. 일본국 대장 대신이 다 위조돼 빼버리게 발행한 장고 확인증. 발행한 것을 위조한 것이에요, 이거. 이걸 위조하면 유가증권 위조됩니다. 증으로 끝났잖아요. 팔립니다. 모르겠으면 할 수 있겠죠? 블라블라 끝나면 유가증권이다. 증, 짱, 서로 끝나면 유가증권 아니다. 오케이? 단 증, 짱, 서로 끝나면 되는 것? 공양화대. 그 다음에 몇 번이죠? 그래서 차용증이나 영수증은 증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문서는 될지언정 유가증권 아니랍니다. 공중전화 카드, 후불식, 뭐랬어요? 선유, 후사. 선불식 나오면 유가증권, 후불식이 나오면 사문서, 선유도에 들어가면 후사한다. 후불식이 나왔으니까 사문서 부정행사입니다. 또 여러분 후불식 KT카드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도 부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갑돌이가 의뢰 후불식 KT카드를 훔쳐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의시설을 공준위원회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이용의 의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야. 카드 주인이 대가를 지급한다고 우리 판례는. 그래서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부정 뭐는 된다?
크레디트 카드를 뭐 자기띠 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그걸 문서성을 인정해버려요. 여러분, 끝단어가 행사로 끝나면 작은 문서죠? 끝단어가 부정행사로 끝나면 뭐예요? 진정한 거잖아. 진정한 카드거든. 지금 위조한 게 아니라 부정행사를 붙이는 것이에요. 사무소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19번. 아까 했네? 기억? 작물제의 본범 행위에 대한 평가는, 가벌성 평가는 뭐 한다? 우량법을 기준으로 한다. 오케이. 뭐, 니은 암기가 됐죠? 주관의 주거에 침하면 야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용 제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이도 그 자체가 유령이다. 아닙니다. 옛날에는 파업이 있으면 당연히 또는 그 자체가 유력으로 봤는데 지금은 하나의 간물을 또 파야 되지. 유력 수준이 돼야 돼. 유력 수준이 뭐예요? 전화 한번 할래. 원래 유력의 개념이 뭔가요? 상대방의 자유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해. 우리 판례가 그래. 파업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상대방은 이제 뭐가 돼요? 사측,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사를 제압, 혼란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뭐가 된다고? 위력이 된다고. 오케이? 전압적 판례 이미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강간죄 객체인 분야에는 범상과 처가 포함이 된다. 오케이. 20번 옳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 불라불라 통화에 이조죄로 나오든 또는 변제죄로 나오든 원칙은 다 뭐하라? 부정하라. 다 부정. 통화 이조 변조 나오면 외적으로 인정하는 것 잘 나오지도 않아 사실. 소련 군표. 이게 유전과 변종과 물어보지도 않아. 소련 군표 사건은 이건 뭐가 된다?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 통화를 뭐 했다? 인정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다 부정을 풀어버려. 위조 변조 나오면 행사죄 아니야. 위조 변조는 모두 부정이다. 그래서 500엔 사건 부정. 그 다음에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했습니다.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부를 받은 자가 유통에 놓을 것을 인식 예견하면서 교부했다면 교부 자체가 행사가 됩니다. 똑같은 결의 판례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도 똑같이 포함합니다. 우리 판례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서 동일. 유통성이 필요 없다며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유가증권에서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위조 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 유가증권을 교부한 경우도 똑같다. 보세요. 갑이 백지여음의 액면난 등을 부당 보충하여 여러분 백지여음이라서 제가 뭘 했어요? 완전히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만 보통 뭐 지급일자 다 기재상에 다 적어져 있는데 액수만 안 적어져 있어. 금액란, 액면란 같은 말입니다. 그걸 제가 30만 원 주고 산다니까 위조 전문가한테 그러다가 액면란에 딱 기재했어요. 완성을 시켰다고. 백지음을 구입한 다음에 내가 완성시키면 나가 뭐가 된다고요? 위조 됩니다. 백지음을 구입한 뒤 완성하면 첫 번째 위조랑 별개로 나도 뭐가 된다? 위조가 돼. 오케이? 그 뒤에 또 뭐 했어요? 부당보충과 위조하는 슬래시 을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으로 변경했다. 시험에 을만 물어봅니다. 갑돌이는 유가증권 이조죄를 범했어. 근데 을돌이가 갑돌이랑 같이 금액란을 변조했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A로부터 갑이 음을 위조된 음을 구입한다니까요. 근데 다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써져 있어 대부분. 근데 뭐만 빠져 있다고? 금액, 액면, 금액할 때 액자입니다. 난 또는 금액란이 비어 있어.
뭐 지극기 이런 거 대부분 다 써져 있고 발행자 누구로 갑이 지금 위조를 했으니까 누구 이름을 하겠니? 그래서 B 이름으로 법을 발행한다니까 만든다니까 A는 유가증권 위조 맞아. 근데 A는 안 물어봐. 갑돌이가 이제 1월날 구입했다자 갑이 이걸 30만 원 주고 산다고 1월 2일날 여기다가 뭐 한다고 액수를 적어 넣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백제음은 완전히 백주라면 다 그냥 백지 종이지 음이라 부르겠니? 다른 건 다 써있는데 뭐 이런 거 비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완성시키면 뭐가 된다고? 백제음 예금을 백제라 씁시다. 완성시키면 뭐가 된다? 갑은 유가증권 2조가 됩니다. 또 아셔야 돼. 하나 만든 거랑 똑같다고. 두 번째, 이제는 물돌이가 야 이거 액수가 너무 많다 그래. 여기다 1억을 써버렸다고. 1억을 액명란에 기입했다. 그래서 5천만 원 쓰자. 그래서 수정한다고. 액명란을 뭐 한다고요? 뭐라 놨어요? 금액란을 놨어요. 액명란을 놨어요. 똑같은 말인데. 어? 똑같다고. 금액란을 뭐 한다고? 변경한답니다. 지금 스토리 이해되시죠? 1월 3일날. 그러면 문제되는 게 유가증권 2조. 제가 될 것인가? 우리 판례가 액수를 변경하면서 뭐다? 이 행위는 변조행위에 해당해. 뭐라고요? 명의 살증이 서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내용 수정이 불가하니까 변조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조죄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수준은? 금액란 변경하는 것은 금액란 변경은 무슨 수준이다? 변조 수준이다. 변조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안 되니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유가증권 변조죄야. 그 변조죄도 안 된다 그래요. 왜냐고 물었더니 변조는 진정 문서를 진정한 것을 전전한다고. 어려운 판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많이 보면 이것도 외워져 버려요. 백제음을 구입해서 완성했다. 여기 자체도 나오게 돼요. 이런 판례도 있고 별도 백제음을 구입해서 완성시키면 뭐가 된다? 유가증권 위조 된다. 그 자체도 중요하고 그 뒤에 뭐하면 금액을 수정을 한다니까 1억에서 뭘로? 5초로 수정했다고. 내용 변경이잖아. 그러니까 내용 변경 수준이니까 위조는 될 수 없다고. 변조가 되는가 봤더니 또 뭐에서 걸려버려요. 변조는 진정문서에만 나온다니까 진정한 유가증권에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암기를 시켜야 되지? 백제음을 뭐해서 완성해서 유가증권 위조가 되었다. 그 이후에 금액란을 뭐하면 변경하면 무죄. 똑같아요. 무조건에 올라가지 마시고 백제음을 구입해서 완성시켰다. 유가증권 위조죄. 그 뒤에 여기다 뭐 했다? 액면란을 금액란을 변경했다. 그럼 무죄. 그럼 뭐돼? 다시 한번 계속 세례를 시켜야지. 백제음을 완성시키면 유가증권 위조죄. 그 이후에 금액란, 액면란을 뭐 했다? 변경시켰다. 그럼 뭐? 무죄. 그 다음 뭐야? 누구에게? 공범이란 머리 나와요. 공범갑에게. 여러분, 공범에게 행사하는 것은 통화든 유가증권이든 문서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범에게 행사하면.
정을 아는 자랑 공범은 달라요? 내가 통화를 해주는데 소문 듣고 온 친구는 제가 공범이랬죠. 나한테 통화해줄 자금을 댄 말 잘못했지. 내가 통화를 해주는데 소문 듣고 온 내 친구는 정을 아는 자야. 얘한테 될 수 있다니까. 우리 친구가 뻔히 써먹을 자금을 주면 행사가 된다니까. 근데 통화를 유지할 때 나한테 자금 댄 놈은 공범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내가 10장 갖고 얘한테 5장 줬다고. 공범에게 행사한 건 행사가 아니 된다. 문서든 통화든 유가증 보이든 5마에서 딱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